자, 6년입니다. 6년. 건흥 6년. 228년 봄입니다. 제갈량은 야곡도에서 나와 미현을 빼앗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며 조은과 등지를 보내 의병으로 삼아 기곡의 진을 수축하도록 했는데 위나라 대장군 조진이 군사를 들어 저항했다. 보자, 야곡이 여기입니다. 야곡이 요거, 기곡도 요거, 예, 기곡, 야곡. 여기가 미현입니다. 어디입니까? 그 장안의 서쪽 끝에 있는 요 지역이 미고요. 요게 미죠, 그죠? 근데 그 조은하고 등지를 보내서 의병으로 삼았다는 거는 의병이 뭐냐면요. 일단 의병이 뭐냐면은 그 적을 속이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적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속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는 다른 곳을 칠 건데 예, 그 있는 힘껏 이제 요 지역을 공격해서 장안을 바로 먹으려는 척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의 주력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조은하고 등지가 맡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갈량 자신은 병사들이 끌고 기산을 쳤는데 그 대우가 정연하고 상주고 벌주는 것이 엄격해 호령이 분명했다. 자, 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조진하고 조은이 대치하고 있는 거고, 제갈량 자기는 어디를 쳤냐면은 한중에 있다가 기산을 쳤어요. 기산이라는 게 요 지역입니다. 천수 남쪽에 있는 게 기산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역을 쳤다는 거는 그 여기가 농산이라고 하는 산이거든요. 여기 농서지방, 농산 서쪽에 있는 요 지역을 그 다 먹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장안을 친다는 게 삼국지 게임에서는 장안을 치면 뒤에 보급선이 끊겨가지고 자멸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장안을 쳐서 이제 바로 먹고 요거를 가지고 방어하는 도박을 하기보다는 제갈량 입장에서는 그 기산 이서지방, 그러니까 농서 이서지방, 농산 이서 지역을 먼저 평정하고 나서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장안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 주력이 기산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어디입니까? 의병을, 그러니까 조은을 보내가지고 이제 여기 의병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북벌입니다. 가장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았던 그런 북벌이고, 요게 실패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이제 제갈량은 그런 욕이 준하는 그런 성과를 얻지 못합니다. 자, 기산으로 가니까 남한 천수 안정 세 군이 위나라를 배반하고 제갈량이 호응하자 관중이 진동했다 라고 했는데, 남한군이 어디냐면은 남한이 여기고요, 남한군이 여기, 그 다음 천수군이 여기고 안정군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서지방의 세 군이 이제 크게 위나라를 배신해가지고 촉한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 지역은 그 위나라 땅이라고 하지만은 제대로 이제 아직 평정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중원이나 하북처럼 제대로 평정이 안 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번 그 노려볼만 했었거든요. 이 지역을 배반시키기를. 불안한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했던 거죠. 자, 위나라 명제라는 거는 조예죠, 조예. 서쪽으로 가서 장안을 지키고 장압에게 명하여 제갈량을 막도록 했다. 제갈량은 마운틴 킹 마속에게 군사를 지휘해 맨 앞에 서서 가정에서 장압과 싸우도록 했다. 자, 제갈량이 가정이 여길걸? 여기가 가정일걸 아마. 혹시 다른 가정이 있나요? 저기 맞지 싶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잠깐만요. 가정, 여기밖에 없네. 요 지역이 가정인데 여기를 틀어막게 했다는 거는 그 천수군, 남한군, 안정군을 확보할 때까지 이제 요 지역을 틀어막아서 위나라군이 이제 그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속을 가정으로 보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2000년 사이에 뭐 산이 그렇게 많이 깎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면 요 지역은 딱 물 한 줄기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전부 다 산지인 그런 곳인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동하려고 그러면은 산과 산 사이에 나 있는 그런 길들로 이동해야 될 거고,
여기를 못 틀어맞고 장합한테 졌다는 마속이라는 거는 시발. 자, 아무튼 마속은 제갈량의 지시를 어기고 군사행동 중에 잘못을 범해 장합에게 크게 졌다. 그 가정에서 그 마속이 졌습니다. 제갈량은 서현의 1000여 가구를 함락시키고 한중으로 돌아와 마속을 죽여 병사들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소를 올려 말했다. 소를 올려 말했다. 소라는 건 글입니다. 글. 글 종류가 소입니다. 소. 결국에는 그래서 마속이 가정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 안정하고 천수군하고 남한에서 일어났던 요 세 군의 반란은 다 이제 무위로 돌아가 버렸고, 그 조군하고 등지가 그러니까 기곡 야곡에서 이제 그 조진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이 돼버린 거죠. 자, 신은 미미한 재능으로 맡은 일을 해낼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며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싸우러 왔으나 삼군을 격려하며 법규를 훈도하지 못했고 큰 일에 임해서 신중하지 못하여 가정에서는 명령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고 기곡에서는 근신하지 못하여 실책을 범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신이 사람을 부당하게 쓴 데 있습니다. 신은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없으며 일을 처리함에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춘추에서 처벌은 군수에게 하는데 신의 직무에 근거 이것은 타당합니다. 청컨대 신이 스스로 자기를 세 등급 낮춰 그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갈량이 소를 올렸다 합니다. 상소죠, 상소. 자, 그래서 유선은 제갈량을 우장군으로 삼고 승상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으며 총괄하는 직무는 전과 같게 했다. 저게 1차 북벌이고요. 자, 겨울에 제갈량은 또 산관을 나와 진창을 포위했는데, 산관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고 아까 이제 그 의병을 했던 그 미현이 이제 여기고요. 여기가 진창입니다. 진창. 요 지역을 틀어막으면은 농서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 막혀버리죠. 진창을 포위했답니다. 조진이 이를 막았으며 제갈량은 식량이 다 떨어져 돌아오고 말았다. 위나라 장수 왕상이 기병을 이끌고 제갈량을 뒤쫓아왔는데 제갈량은 그와 싸워 깨뜨리고 왕상의 목을 베었다. 왕상의 목을 베었다. 요게 이제 건흥 6년의 일인데, 건흥 6년에 이제 6년에 그 기산을 치기도 했고, 그리고 그해 겨울에는 그 진창을 치기도 했었네요. 근데 둘 다 실패했습니다. 자, 건흥 7년입니다. 건흥 7년 229년입니다. 제갈량은 진식을 보내 무도군과 은평군을 치게 했다. 무도하고 은평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한중이고요. 무도가 여기고 그 다음 은평이 여기입니다.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 한중 서쪽 지역. 자, 옹주자사 곽회가, 위나라 옹주자사 곽회가 군사를 이끌고 진식을 뒤쫓아오자 제갈량은 몸소 건위까지 나아가 싸웠고 곽회는 물러나 옹주로 돌아가니 두 군이 평정되었다. 건위는 또 어디냐? 아무튼 그 무도하고 은평을 쳤고, 건위라는 게 봅시다. 여기 무도 북쪽이네요. 무도 북쪽이 건위라고 있네. 기산 남쪽이네요. 요 지역까지 와서 이제 곽회하고 싸웠고, 그 곽회가 이제 물러나면서 그 무도하고 그 다음에 은평 두 군이 그 촉한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무도하고 은평이 평정됐다는 거는 무도 바로 북쪽 기산이거든요. 기산으로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이제 교도보가 확보됐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제갈량에게 조서를 내렸다. 가정 싸움에서 진 것은 마속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려 심하게 폄하하고 자신 억눌렀으며 나도 그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가 고수하려는 것을 들어주었다. 작년에 그대는 무력을 빚냈고 왕상의 머리를 베었다. 올해 다시 출정해 곽회가 급히 달아나게 했다. 곽회를 이때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저적과 강족을 항복시키고 무도군과 은평군을 회복시켰다. 그대의 위풍은 흉악한 무리를 진압했고 공원이 형격하다. 지금 천하는 소란스럽고 원수를 아직 없애지 못했다. 그대는
중대한 임무를 받아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했는데 오랫도록 관직을 낮추고 있으며 큰 공헌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오늘 그대를 승상으로 복직시키니 그대는 사양하지 말라. 자, 건흥 9년입니다. 231년입니다. 아까 그게 7년이었으니까 2년 뒤네요. 제갈량은 다시 기산으로 출격했으며 모구를 이용해 군수물자를 실어 날랐는데 식량이 다 떨어져 군대를 물렸다. 위나르 장군 장압과 싸워 그를 활로 쏘아 죽였다. 기산으로 또 나갔는데 결국에는 아무튼 큰 성과는 없었고, 다만 그 장군 그 장압하고 싸워서 죽였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제갈량전 말고 후주전에도 잠깐 나와있죠. 짧게 나와있죠. 네, 장압을 쏴주겠으면 사실 뭐 큰 성과죠. 자, 이번에는 12년입니다. 건흥 12년 234년입니다. 제갈량은 전군을 거느리고 야곡에서 출병하였는데 유마로 군수물자를 실어 날렸으며 무공현 오장원을 점거하고 사마이와 위남에서 대치했다 라고 했습니다. 모구하고 유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유마라는 건 흐를 유자의 말 맞잖아요. 요게 뭐냐면 지금 드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직접 이제 소나 아니면은 말 같은 걸로 군량을 옮기는 것보다 아마 기계 장치일 텐데 이걸로 옮기는 게 훨씬 더 편했다, 뭐 그런 맥락인 것 같네요. 정확히 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자, 아무튼 12년에는 그러니까 234년에는 이번에는 야곡에서 출병해가지고 야곡 여기입니다. 오장원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위남, 요게 위수거든요. 요게 위수인데 위남이라는 거는 이제 요 남쪽 지역을 의미하겠죠. 그 위남에서 이제 사마이하고 대치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늘 군량이 계속 공급되지 않아 자기 뜻을 펴지 못할까 걱정했으며 이 때문에 병사를 나누어 둔전을 해서 오랫동안 주둔할 기초를 만들었다. 농사를 짓는 이들은 위수 해안가에 거주하는 백성들 사이에 섞여 지냈는데 백성은 편안히 생업에 종사하였고 병사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적의 땅인데 서로 대치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그해 8월에 제갈량이 병들어 군대 안에서 죽었는데 당시 54살이었다. 초계 군대가 물러나자 사마이는 제갈량의 군영과 보루 및 거처를 일일이 돌아보고는 말했다. 천하의 기재로다. 제갈량은 임종할 때 한중의 정군산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산에 의지해 무덤을 만들 때 무덤은 관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만하며 염할 때는 평소 입던 옷으로 하고 제사용품을 쓰지 못하게 했다. 여기 그 오장원에서 이제 아무튼 제갈량이 죽었고 물러나서 무덤은 여기 한중에 여기 정군산이 여기거든요. 여기가 한중입니다. 한중에 저쪽에 있는 이제 정군산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자, 소설을 내려 말했다. 그대는 문무의 재능을 갖추고 지혜와 성실함을 지녔으며 선제께서 고아를 의탁한 유언을 받들어 짐을 보조하여 쇠퇴해가는 나라를 끊임없이 보존하고 쇠미한 왕실을 일컬었으며 마음속에는 대란을 평정한 뜻이 있었다.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해마다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벌했다. 그대의 신같은 무예는 빛나고 위세는 온 세상을 눌렀으며 한나라 말에 특별한 공을 세워 이윤이나 주공의 큰 공헌과 나란히 할만했다. 어찌 애통하게도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질 무렵에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는가. 짐은 슬퍼 심장과 간장이 찢어진 듯하다. 그대의 미덕을 숭상하고 공헌을 서술하며 살았을 때 행적에 따라 시효를 다한다. 이것은 그대 이름을 길이 빛내고 역사책에 기록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사지절 좌중랑장 두경을 시켜 그대에게 승상 무향후 인수를 주고 충무후라는 시효를 날이 내리겠노라. 그대의 영혼이 느낀다면 일하는 종의 영광을 기뻐하리라. 슬프다 슬프다. 전에 제갈량이 주선에게 표를 흘려 이렇게 말했다. 성도에는 뽕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땅 15이랑이 있으므로 제사손 내 생활은 이것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인가 보죠. 자, 신이 밖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히 조달해 줄 필요가 없고 몸에 필요한 옷과 음식은 모두 관부에서 내주므로 다른 산업을 경영해 재산을 만들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신이 죽었을 때 저희 집안에 남아있는 비단이 있게 하거나 밖에 다른 재산이 있게 하여 폐하의 은총을 저버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었을 때 그가 말한 바와 같았다. 먹고 살 만큼은 충분하고 뭐예요? 사치할 만큼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